마스터마인드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로 조화된 목적을 향해 친근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서 마음의 화학작용이 진행되고 그럼으로써 제3의 마음, 곧 마스터마인드가 창출된다. 참가자들 사이에 친근하고 조화로운 연합이 지속되는 한 마스터마인드는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러나 친근한 연합이 깨어지는 그 순간 마스터마인드는 와해되어 버린다. 기업, 가정, 또는 군대 등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조화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전기 배터리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소모되거나 고갈될 수 있다. 그럴 때를 가리켜 흔히 원기가 빠졌다. 혹은 지쳤다고 한다. 그럴 때 사람은 재충전이 필요한데 이는 한층 활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나폴레온 힐은 당대 기업계의 거물 세 사람을 마스터마인드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친분 관계를 가리켜 마스터마인드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것은 틀림없는 마스터마인드였다. 그들은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하비 파이어스톤으로 모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기업의 창업자들이었다. 이 세 사람은 각별한 친구 사이로 매년 휴가를 함께 보내곤 했다. 세 사람 모두 미미한 교육 수준의 가난하고 평범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냈다. 그 바탕에는 돈독한 우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주고받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런 면에서 훗날 포드 자동차와 파이어스톤 타이어 사이의 불화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포드와 파이어스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면 자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나폴레온 힐은 당대의 빅식스라고 불렸던 시카고 경제계 인사들의 친분 관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정신적인 유대를 통해 성공을 이룬 사례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빗 게펜과 함께 드림웍스 영화사를 설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드림웍스는 거대한 영화사이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터마인드에 동참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세 사람 사이의 돈독한 관계에서 거대한 성공이 싹을 틔웠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산업, 금융, 기업계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보면 그 성공 뒤에는 마음의 화학작용을 통해 마스터마인드를 이룬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공 사례들은 언뜻 보면 한 사람이 이룩한 업적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관찰하면 서로 마음을 합하여 단결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마스터마인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조화의 정신에서 창조된 마스터마인드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을 찾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희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성공학 코스에서 말하는 조화란 마스터마인드라는 마음의 상태가 자라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말한다. 이 조화의 요소가 없다면
마스터마인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정치계든 금융계든 어떠한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든 구성원들을 마찰이나 갈등 없이 주어진 목표를 향해 하나로 단결시키고 화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인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의 충동이 동시에 일어나 사람을 갈등하게 만들곤 한다. 아무리 조화를 이루기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그 조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조차 조화를 이루기가 그토록 어려운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 소위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과 인격을 갖고 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서 6가지의 서로 다른 인격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행해야 할 가장 미묘한 임무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인격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원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명확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만 집중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기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힘을 하나로 집중시켜 다른 사람들의 힘과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가 열망하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마스터마인드의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면 재치, 인내심, 지구력, 자신감, 친화력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성가시다는 내색 없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서 변화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 성공한 지도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킬 줄 알고 통솔 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변화되는 여러 환경에 재빨리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화를 낸다거나 자제력을 잃었다는 내색을 보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 어떤 지도자라도 파워를 발휘할 수 없으며 그런 파워가 없다면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지탱해내지 못하게 된다. 세상은 조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 얄팍한 이득을 노리는 사람이나 겁 많은 패배자만이 조화를 두려워한다. 마스터마인드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인내와 신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어지는 성공의 원리를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화학작용과 조화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나폴레온 힐의 성공 원리를 접하라. 그 두 가지가 목표 달성과 성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1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 분석했고 그 생생한 결과들을 이 성공학 강좌에 실어놓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분석 대상 16,000명 중 95%가 실패자요. 단지 5%만이 성공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실패자로 분류된 95%는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성공자로 분류된 나머지 5%만이
명확한 목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이 분석에 의해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95%의 실패자들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5%의 성공자들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확실한 목표와 달성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성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역사상 나폴레온 힐 혼자만 명확한 목표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현대 성공학 분야에서 목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공이 크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겨냥해야 명중시킬 수 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역시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경영계의 신화 피터 드러커도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목표를 알고 있어야 목표에 의한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95%의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고 흘려보낸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 95%의 시간을 목표와 계획, 그리고 실천으로 바꾸어야 한다. 1930년 경제공황 시기의 나폴레온 힐은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를 집필했다. 실업률이 치솟고 있던 시절이므로 경제적인 안정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러므로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가 그러한 필요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주의 깊은 독자들은 나폴레온 힐이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이 돈 버는 법만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판매업에 종사하거나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계획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이며 고객에게 호감을 주는 종류이어야 한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특정 상품을 요구할 때 세일즈를 실패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상품에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확한 목표와 달성 계획은 그래서 필요하다. 주유소가 무척 흔해졌다. 이제는 골목 하나 돌 때마다 주유소가 나타날 지경이다. 거기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스, 기타 상품들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평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자들은 수마일 밖에 위치한 특정 주유소를 찾아간다.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똑같은 상품을 일부러 수고를 들여가며 찾아가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같은 주유소를 찾게 하는 것일까? 대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한테 정성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거래한다. 그렇다면 정성을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효과를 거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명확한 계획을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휘발유와 상품만이 주유소 운영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으러 온 자동차들의 바퀴를 주의 깊게 보았다가 공기를 더 넣어야 할 것 같으면 즉시 공기를 넣어준다. 또한 앞유리창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젖은 수건으로 닦아준다. 차체에 덮인 먼지는 먼지 전용 세제로 닦아준다. 이렇게 세심한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는 인상을 분명히 심어준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계획이 있었다. 그 목표는 운전자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제공하는 것. 그런 서비스야말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명확한 목표와 달성 계획을 세웠다면 그 내용을 글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앞으로 2달간, 혹은 올해의 목표, 향후 5년간 이룰 목표와 달성 계획. 그런 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글로 옮길 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정확한 날짜를 표기해두면 각오를 다지고 긴장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목표와 달성 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수정이 가능하지만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각오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의 말대로 명확한 목표가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되게 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고정시킨 명확한 목표는 잠재의식으로 스며든다. 그 결과 목표의 달성을 향한 행동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재의식은 자석과 같다. 명확한 목표가 흠뻑 젖어들면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는 습성을 갖고 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도토리는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양분을 땅과 공기에서 끌어들인다. 절반은 참나무, 절반은 포플러로 자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땅에 심은 밀알은 밀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땅으로부터 빨아들인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인생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주변에 끌어들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는 현재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원대하게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 아니, 의무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새 고객을 만드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잡았다면 그 목표는 즉시 그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영향력은 그가 100명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적합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인할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종종 각 영업소별로 할당을 정하곤 한다. 할당량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것은 각 영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된다. 할당된 분량을 채우는 데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고 있다 해도 목표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세일즈계의 불문율이다. 결론적으로 세일즈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미한 결과만을 거두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 전쟁이 벌어지던 시절이다. 영국군은 검은 황태자라 불리던 에드워드 왕자가 이끌고 프랑스군은 장 왕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영국의 군대는 푸아티에 근교에서 프랑스군에게 추격을 당했다. 프랑스군은 병사 숫자만으로도 2배가 넘었다. 에드워드 왕자는 후퇴하려고 했지만 퇴로를 차단당하자 요새를 쌓고 전투를 준비했다. 프랑스는 자기 영토를 황폐화시킨 영국 군대에 보복하기 위한 전의에 불타 있었고 각지에서 이름을 떨치는 용맹스러운 기사들이 300명이나 모여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군 사령관 에드워드 왕자가 슬기로운 작전을 짜놓았기 때문이었다. 에드워드 왕자는 비좁은 통로에 미리 군사들을 대기시켰다. 그리고 300명의 기사들이 그 통로로 진격해오자 영국의 사수들은 기사가 아니라 말을 향해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화살을 얼마나 쏘아댔던지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였다. 기사들은 말에서 떨어져 서로 뒤엉켰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그나마 일어서기도 어려웠다. 결국 장왕의 정예기사들은 뒤이은 맹공격 속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프랑스는 2진, 3진을 내보내 진격을 계속했지만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당황한 프랑스 왕이 전열을 가다듬고 4번째 공격을 준비하는 사이 에드워드 왕자의 사수들은 앞으로 전진해가며 떨어진 화살들을 최대한 주워 모았다. 그리하여 계속 프랑스군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며 전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직접 교전에 들어갔다. 아직 숫자상으로나 사기면에서나 프랑스군이 우세해 보였다.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는 다음과 같은 작전 계획을 또 세워놓고 있었다. 정예 병사들과 함께 뒤로 돌아가서 프랑스 진영 한가운데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프랑스 군사들은 당황했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 왕에게서는 어떠한 대책도 시달되지 않았다. 그는 어린아들과 함께 맹렬하게 싸웠으나 결국 영국의 전사들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유럽 최강을 자랑하던 프랑스 왕은 자기 군대의 절반도 안 되는 영국 군대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정예기사들은 죽음을 당했고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용맹함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영국에서 승리의 환호가 터지는 사이 장왕은 죄수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영국으로 끌려갔다. 장왕은 당시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월등한 군사 숫자, 용기, 명성은 모두 그의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명확한 계획 없이 전투에 임했고 그 결과 영국의 치밀한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프랑스 왕에 비해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는 호전성 면에서는 분명히 뒤져 있었지만 아군의 장점과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승자가 될 수 있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실패마저 위대한 성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목표로 하는 일을 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는 언제든지 따라붙게 되어 있다.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당신의 도움, 관심, 주목을 필요로 하는 일이 갑자기 터진다.
이런 방해 요소들은 목표와 계획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그 과정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진정한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일단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하던 일에 금세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명확한 목표에 전력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속을 온통 목표 달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즉 목표 달성을 마음의 지배적인 생각으로 만들므로써 가능해진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명확한 목표가 마음속에 각인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인생의 명확한 목표 역시 의도적인 관심을 갖고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다음에는 글로 적은 다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글로 적는 순간 잠재의식에는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어지며 그럼으로써 목표의 달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주된 생각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잠재의식의 청사진처럼 각인시켜 심리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원리이다. 그 결과 우리의 실제 행동은 목표의 달성을 향해 차츰차츰 이끌리고 영향을 받게 된다.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만들고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표의 달성을 향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난과 질병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빈곤한 환경에서 부와 파워가 넘쳐나는 위치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